오늘은 합의 기호 시그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합을 나타낼 때 S를 사용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첫 항부터 n항까지의 수열의 합을 구한다라고 하면 Sn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제 S가 아닌 이 시그마라는 기호를 한번 사용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그마를 사용해서 어떻게 합을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10항까지 더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수열 AN이라고 했을 때 A1부터 A10까지 더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자, 우선은 시그마 기호를 표시하고요. 그리고 시그마의 오른쪽에는 이 자리에는 어떤 대상을 합할 것인지 대상의 이름을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대상의 일반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수열의 일반항은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AN이 되겠죠? 그래서 AN 해서 여기는 일반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일반항을 적어주는 거예요. 거기 써보세요. 일반항. 자, 그 다음 일반항 AN이니까 이제 AN이라는 수열을 더하긴 더하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더할지를 얘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표시해야 되는데요. 밑에서부터 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시작점을 넣어 주시는 거예요. 시작되는 번호를. 몇 번부터 시작이에요, 지금? 그쵸? 첫째 항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1번입니다. 1번. 1번부터 몇 번까지 더하는 거죠? 10항까지니까 10번. 그쵸? 그래서 1부터 10. 그런데 번호를 표시해 줘야 되니까 번호 이름은 우리가 n으로 표시했었잖아요. 그래서 n은 1부터 10까지 무엇을 더한다? an이라는 수열을 더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해서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 요거 꼭 명심하세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시그마를 사용해서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형태를 시그마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고정된 공식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왜냐하면 자주 사용하니까요. 그래서 이거 자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세 개는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자연수의 1항부터 n항까지 합입니다. 그쵸? 1부터 n까지 합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일반항이 어떻게 되죠? 일반항이 n이 되겠죠? 일반항이 뭔데요? n항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n항을 나타내는 값이 지금 n이네요. 그쵸? 그래서 n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시그마 n 이렇게 써줄 수 있죠. 그리고 어디서부터? 1항부터 n항까지입니다. 그쵸? 그래서 n은 1부터 n까지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죠? 네, 그렇죠. 지금 n이 겹칩니다. 그쵸? n이 겹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n항까지 더할 경우에는 문자를 지금 겹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문자를 써줍니다. n 대신에 이 일반항 자리에 k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k는 1부터 n까지 그리고 이 일반항 이제 an이 아니라 우리가 k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k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반항을 an으로 쓰지 않고 이 자리에 ak의 형태로 문자 k로 바꿔서 쓸 거라는 거 요거 참고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나타나 있죠, 여기. 그래서 이것의 값은 요렇게 됩니다. 2분의 n 플러스 1.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거 아주 자주 사용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1부터 11까지 더한다 라고 하면 k는 1부터 요 n 자리에 11이 들어갈 것이고 따라서 이 공식에서도 n 자리에 11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답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것은 이제 자연수의 제곱의 형태죠. 자연수의 제곱꼴입니다. 그러면 이것의 일반항은 그렇죠. n제곱이겠죠. n제곱. 그런데 우리가 이제
n의 형태로 쓰지 않고 문자 k로 바꿔 쓰자고 했죠? 그래서 여기 k제곱이라고 여기 써놨습니다. 그쵸? 그래서 k제곱이라고 해주고 k는 1부터 n 항까지니까 n까지라고 이렇게 적어준 거죠. 이것의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네, 요거 역시 적어주시고 꼭 암기하세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요거는 이제 어떤 형태예요? 자연수의 세제곱의 형태죠. 자연수의 세제곱 형태고 이때 일반항은 n 세제곱이고 우리 n 대신 k를 쓰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 k 세제곱으로 바꿔 썼고요. k는 1부터 n까지라고 썼습니다. 자, 이것의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분의 n 플러스 1에 이번엔 전체의 제곱을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와 약간 다른 거예요. 그쵸? 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반드시 외웁시다. 자, 이제 시그마의 성질로 넘어가겠습니다. 요 시그마의 성질을 이제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주어지는 시그마에 관련된 계산 문제들을 풀어가시면 되고요. 자, 시그마의 성질은 첫 번째. 자, 시그마 AK 더하기 BK의 형태입니다. 지금 이것은 일반항이 덧셈 혹은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죠. 이럴 때는 덧셈 뺄셈을 따로 쪼개서 각각의 합을 계산한 후에 덧셈 뺄셈을 따로 해주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일반항의 앞에 상수가 곱해져 있는 형태일 때. 그럴 때는 상수를 따로 시그마 앞으로 빼주시고 빼서 따로 곱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가 곱해져 있을 때는 시그마 앞으로 따로 빼서 시그마 AK를 계산한 후에 그 다음에 상수를 곱해줘도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지금 일반항 자체가 상수항입니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1항도 L, 2항도 L, 3항도 L, 4항도 L 계속 L이 나오는 수열이라는 거죠. 상수열입니다. 자, 이럴 때는 지금 1항부터 n항까지 합한다는 건 L을 몇 번 합한다는 소리예요? n번 합한다는 소리죠. 따라서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그냥 곧바로 L 곱하기 n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요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 시그마의 성질 그리고 아까 위에서 우리가 외웠던 세 가지 공식 이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연습 1번을 여러분이 해보시면 됩니다. 연습 1번 수업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이제 조금은 생소하지만 꼭 알아야 되는 두 가지를 배우도록 할 건데요. 자, 첫 번째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열에서 첫 항이 주어지고 그 다음 AN과 AN 플러스 1 그러니까 전항과 다음항 사이의 관계식이 주어지면 그러면 수열의 모든 항을 구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첫 항이 주어진 다음에 전항과 다음항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면 두 번째 항도 구할 수 있고 또 세 번째 항도 구할 수 있고 계속 연달아서 차례로 항의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쵸? 이와 같이 수열을 정의할 때 관계식을 이용해서 정의하는 이 방법을 우리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고요. 자, 그럼 예를 통해서 귀납적 정의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요거 보세요. 첫째 항은 3이라고 주어졌고요. 전항과 다음항 사이에 관계식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주어졌냐면 전항에다가 4를 더해서 다음항이 나온대요. 전항에 4를 더하면 무조건 다음항이 나와요. 그렇다면 처음엔 3이었고 그 다음 뭐겠어요? 4를 더하면 다음항이 나오는 거죠. 7, 그 다음 11, 15 이런 식이죠.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이잖아요. 무슨 수열이에요? 그렇죠.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을 의미하는 거였네요. 그쵸? 등차 수열을 귀납적 정의로 표현한 거였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항을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A에는 첫째 항 더하기 공차 얼마예요? 공차가 얼마죠? 그렇죠. 이게 공차가 되겠네요. 4 곱하기 n-1 이게 일반항이 되겠죠. 정리하면 4n-1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첫 항이 2고 그 다음 전항과 다음항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요? 전항에다가 -5를 곱하면 다음항이 나와요. 계속 일정한 수를 곱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오네요. 이거 무슨 수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등비수열입니다. 그럼 공비가 얼마인 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5가 공비인 등비수열입니다. 따라서 일반항은 A에는 첫째 항 곱하기 마이너스 5에 n-1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래서 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뭔지 이제 좀 한번 이해할 수가 있겠죠. 아, 이런 형태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은 자연수 n에 대한 명제 Pn이라고 주어졌을 때 명제 P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것을 아래와 같은 이 두 가지 절차에 따라서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n이 1일 때 명제가 성립한다는 걸 보여요. 그런 다음에 임의의 k를 놓고 어떤 임의의 k일 때 명제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k 플러스 1일 때도, 즉 그 다음 항일 때도 k 플러스 1일 때도 명제가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일 때 성립한다는 걸 보였으니까 성립한다는 게 가정이 됐고 그 상태에서 2일 때도 당연히 성립한다는 게 이 2번 상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2의 n이 2일 때 명제가 성립한다는 걸 보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정되고 3일 때도 또 성립한다는 게 연달아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1부터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걸 이 두 가지 절차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방법이고요.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 밑에 써 있는 예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